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는 임은정 검사가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핵심 기구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합니다. 1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임 검사는 약 2달간 파견 형태로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하는 일종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임 검사는 정부 여당이 줄곧 추진해온 수사 기소 분리, 그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도했는데, 여기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한주 실장이 현재 위원장이죠. 아마 이게 끝나면 임 검사는 최소 검사장 승진을 해서 법무부 요직이나 대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 아주 좋은 뉴스인데, 관련해 민주당이 현재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검찰의 분위기 보시고 특검에 대한 소식 보고드립니다. 특검들이 지명되고 나서 검찰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은 요새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검찰이? 예.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주체가 아니니까. 예. 특별하게 들리는 얘기는 없고 네. 오히려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검 수사의 칼날이 검찰 수뇌부를 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긴장하는 모습이 좀 주말 사이에 내란 특검, 조특검에 대해서 걱정한다면서. 오히려 오히려 검찰 내부를 제일, 칠까봐.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바깥에서 칼을 갈았기 때문에 사실 내란 특검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오히려. 네, 뭐 조직적인 반발, 그리고 또 뭐 조직 개편에 대한, 조직이 날아갈 거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으나 그 얘기를 입에 담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특검에 가고 싶어하고 다른 수사본부에 가고 싶어하는 생각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 네, 뭐 이제 검찰도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넘어간 거는 맞습니다. 조직이 항상 더 중요했고, 검사를 그만두고라도 검사 후배들, 검찰청하고 잘 지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지금 접어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고 네. 중수청으로 바뀌고 나면 흩어지니까. 사표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어떤 그 사슬이 끊어졌어요, 많이.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특수수사가 그 훨씬 줄었잖아요. 네. 줄었고, 뭐 윤석열 정부에도 수사다운 수사를 해본 적이 없고. 맞아요. 그렇지. 이재용만 따라잡았지 뭐. 예. 그러면서 그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이른바 검사장 출신을 작년부터 안 뽑았어요. 이미 그게 세태가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형사사건, 특히 큰 규모의 형사사건, 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게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재명 그러니까 수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수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도는 네. 큰 사건, 큰 형사 사건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도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을 불러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고. 일이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의 기대가 또 조금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이나 최상병에서 그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김건희 선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선물은 뇌물이라고 봐야죠. 뇌물이 명품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큰 회사 이렇게 가서 재벌 수사 큰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좋아한다고. 기대는 하고 있더라고요. 나 관두고 저기 취직해가지고.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저한테 사표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근데 이상하게도 사표를 안 써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지. 아니야, 지금 쓰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 아직 타이밍이 아니지. 근데 기다리고 안 써요. 사표를 안 내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저는 좀 갈 데가 별로 없다면서 지금. 갈 데는 없어요. 네. 갈 데가 없는 게 제일 큰 원인일 거예요. 로펌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삼성이 한참 그 사법 리스크 할 때야 사람들이 수요가 있었지만 어디로 가? 원래 네, 그렇게 안 뽑은 지가 5년 넘었어요. 부장 검사들도 사실은 원래는 옛날 같으면은 뭐 5대 로펌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자기네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수부나 서울화에서 한 사람들도. 근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 하고요. 본인들의 수명 자체를 6개월로 봐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풀 죽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 뽑아. 우리 그냥 나가가지고 우리끼리 뭘 좀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가면 기다리고 있으면 검사 후배들이나 아니면 그 부서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수사권이 거기 없어. 거기 그렇지. 없어요. 주도권이 거기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발을 동동 굴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김건희를 거기선 기대합니다. 다른 쪽으로. 근데 김건희 수사를 하다 보면 네. 하도 전방위로 펼쳐져 있으니까
기업체가 나올 것이다. 네. 또 이제 그 기업 그 일종의 이제 특수 수사를 받는 대상인 대기업들을 한번 보면 대관 기능이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활발해져서 평상시에 어떤 방어적이거나 어떤 유지적인 측면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온 거죠. 선기능, 순기능으로 많이 미리? 온 거죠. 네네. 사건 터지기 그리고 전에. 이제 대관의 통과를 보통 부장검사 이상, 검사장 이런 분들을 뽑은 경우가 많죠. 직접적으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려 있는 그룹들. 네, 공감합니다. 절대 검찰에 속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특검이고 조은석 특검의 내란 수사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내란의 진상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성패를 가를 최우선적인 조건이 누가 특검을 맡느냐는 건데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적격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진영에서조차 조 특검을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은 집요하리만큼 끈질긴 수사력입니다. 평검사 때 특별수사로 명성을 얻은 그는 조승사자, 독사라는 별명 외에도 다른 검사들이 실패한 수사를 살려내 유죄를 받아낸다고 해서 재수사 전문 검사라는 별칭도 따라다닙니다. 실오라기 같은 단서를 포착해 증거로 자백을 받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그를 아는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다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도 조특검은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는 민주정부 때도 대통령 측근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권 눈밖에나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편향적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전력으로 볼 때 정권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파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조계에서 유명한 이 수사감각이란 책을 집필한 조특검은 권력과 검찰의 비정상적 관계에 대해 일침을 놨습니다.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전개한 결과 검찰이 위기에 처한 것을 떠나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특정 권력자의 개인적 안위를 위한 개입과 지휘부와 수사 검사의 수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권력 자체도 위기에 처하고 낭패를 본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라고도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과 검찰의 유착이 지금의 특검을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 예견한 듯합니다. 조 특검에게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기대해도 괜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검사였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비판적 지지로 그를 지켜보고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